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유선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신임 국회의장으로 지금 당선된 우원식 의장의 현장 민원실이 열립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요. 저희들이 현장 민원실에 앞서서 우원식 의장님 직접 만나 뵙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회 현안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축하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또 이렇게 뵈니까 그러게. 느낌이 또 색다르네요. 네, 우리 저 장윤성 기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 노원구에 이렇게 야외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매주 하셨습니까? 현장 민원실을? 네, 이게 저 지금 두 군데에서 하는데요. 네. 21년 7월 달, 그러니까 한 3년 됐어요. 와. 강현천이라는 데서 네네. 거기서 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 날 했으니까 3시간씩. 네. 그거는 102회 했고 102회. 네, 102회 했고 예, 예. 여기 이제 경춘선에 나온 거는 그 다음에 네. 22년 7월부터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오늘까지 하면 83회째입니다. 83회죠. 와. 그래서 전체 그걸 통계를 내봤더니 네. 1460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고 답변하고 한 게 1150건. 와.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지역의 지방의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네. 주로 여기서 이제 민원을 받고 구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거는 구의회에서, 시의회에서 해결할 건 시의회에서, 네. 또 국회로 끌고 가야 될 정책적인 현안이 있으면 네. 그건 국회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네. 민원을 해결해 왔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못 봤던 풍경입니다. 저는 했어요. 아니, 국가서열 2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경호원님들이 옆에 계시거든요. 그러게 예. 이게 이제 경호는 예, 경호원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인터뷰하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 같으면 국회의장 굉장히 의장석에서나 뵐 수 있고요. 그리고 평범한 의원님들도 사실은 민원실 열었다는 얘기 잘 못 들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원들에게도 좀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장이 된 후에도 이 일을 계속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당선 인사할 때도 네.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갈등이 너무 크잖아요. 맞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게 이제 제일 큰 화두죠. 국회의장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갈등도 줄이고 하는 게 국회의장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줄어들진 않고 네. 그래서 첫째는 싸우고 뭐 그러더라도 여야 간에 싸우고 뭐 그러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해온 사회적 합의 이건 네. 지키자. 거기서 큰 거는 헌법 정신일 테고 네.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국회가 국민들한테 선출된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국회법과 헌법을 네.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 네. 두 번째는 이게 민심을 이야기하는데 다 민심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예. 민심 얘기해요. 예. 정부는 정부대로 민심 얘기하고 네. 국회는 국회대로 민심 얘기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민심 얘기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민심 네.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민심이 다 달라요. 근데 민심이 어떻게 다릅니까? 네. 민심은 하나예요. 맞습니다. 무슨 이벤트마다 나오는 게 민심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민심, 생민심, 네. 정말 날 것으로의 민심 이거를 파악하려면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현장, 지역구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를 해라. 현장에 예, 예. 나가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접하고 네. 또 그 모든 문제에 답을 찾으려면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으로 가자. 예.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한 가지라도 그런 수단을 좀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는 그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네. 3년 전부터 매주 했던 네. 이 현장 민원실이 저한테는 의정 활동의 엑기스예요. 어. 여기서 에너지를 찾습니다. 네. 네, 그거 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사회적 갈등을 하는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들은 거기에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해관계의 차이, 이해 갈등도 있고 네. 또 가치의 갈등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한쪽에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예.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네. 국회 역할을 하자. 예. 그래서 세 가지. 네. 최소한의 약속, 네. 국회법과 헌법을 지키는 네. 그 여야가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고 현장으로 가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네. 그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면 보는 관점이 달라도 결국은 민심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가보자. 또 국회를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이 차이가 나는 의견들을 네. 조정해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여나가자 하는 네. 게 제가 제안했던 네. 거고 저는 바로 이런 현장 민원실을 통해서 매주 네. 그동안 200회 가까운 예. 현장 민원을 해온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어? 대통령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정말 국회의원들이 네. 제가 이제 국회의장이 돼서도 이거 중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는 네.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런 형태가 됐든 네. 이것과 좀 변형된 형태라고 하더라도 네. 정말 국민들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꼭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맞습니다. 그걸 요청하려고 이제 예. 국회의장 돼서도 하는 겁니다. 네. 자, 국회 현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본회의 때 의장 선출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집단, 사실상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텐더홀에서, 이른바 규탄 기자회견,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요. 혹시 의장석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네,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이고, 이거 참 22대 국회도 참 간단치 않겠구나. 네. 저 관행, 그 본인들의 주장, 네. 또 국회가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예. 무조건 거부하고 그런 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좀 답답했어요. 네. 근데 사실 국회의장을 뽑는 거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거고 그거는 네. 국회의 의무고 국회법에 그냥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쟁점이 원구성인데 네. 원구성 합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렇죠. 원구성 합의를 하려고 해도 예. 국회의장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뽑는 일을 원구성과 연결을 해서 네. 국회의장 뽑는 일을 거부하고 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 유감스럽다. 어쨌든 이런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폐습인데 네. 합의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 근데 거기에 합의한 게 국회법이잖아요. 네, 그게 네. 국회법의 절차를 잘 지켜나가면서 네.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말 옳지 않은 일이다. 이런 네. 것들을 자꾸 인식시켜 나가면서 국회를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5일에 의장과 민주당 부의장은 선출을 했지만 국민의힘 부의장목도 선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네, 네. 보이콧을 한 상태인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22대 전반기 국회 운영에서 국민의힘 부의장 선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부의장을 선출하자 그러면 언제든지 하는 거죠. 언제든지. 네, 후보를 내야죠. 왜 예. 후보를 안 냅니까? 그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일이고 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을 또 대변해서 대표해서 예. 국회 부의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국회의장단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야 됩니다. 네.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빨리 내야죠.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지난 7일 금요일인데요. 자정까지 집무실에서 네. 여야 합의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언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자정 넘어까지 기다리셨습니까? 네, 자정까지 기다렸어요. 12시까지. 네,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네. 내 차를 타고 시간을 보니까 12시 5분이더라고요. 12시 5분. 자, 이유는
일방적인 민주당의 의장 선출, 뭐 국회 입법 독주 뭐 이런 비판을 뭐 이재명 방탄 뭐 이런 등등의 이슈를 걸고 인정 못하겠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근데 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런 협상을 하고 예. 하려고 해도 예. 자기들 안을 내야죠. 예, 안을. 그러니까 제가 7월 9일까지, 네. 7월 6일까지, 네. 한 7월 7일 자정까지. 6월 7일. 7월이 아니라 6월입니다. 6월 7일 예. 자정까지 내는 게 예. 국회법에 정한 절차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상임위원 안을 제출을 해라. 네. 안을 제출해야 뭐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예 미리 예단하고 우리들의 얘기를 안 들어줄 거다 하고서 안도 안 내고 네. 국회 부의장 후보도 안 내고 네. 그럼 국회 전체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네. 그럴 자격이 어디 있어요? 저는 국회의장직을 후보를 정하고 네. 국회법을 절차를 지키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직접 혹시 전화 통화나 해서 오늘도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오늘도 거부를 한 상태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자면 사실상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18개를 상임위를 다 민주당 몫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지금 그 민주당에서 17개, 네. 18개는 아니고요. 예, 그 정보위는 빼야 되니까. 정보위는 국회의장이 그거를 정할 예.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 직권 선임 권한이 예, 없죠. 예. 그러니까 17개 상임위 네. 안을 이제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내놨죠. 근데 예. 그 국민의힘은 내놓지 않고 네. 그래서 국회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 얘기했지만 6월 7일 자정까지 예. 상임위원 안을 제출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예. 날 상임위원 안을 가지고 상임위원을 확정을 해서 네. 위원이 있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네. 저는 국회법 지킨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제출된 안을 가지고 네. 할 수 있는 만큼 결정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만큼 결정해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지금이라도 네. 얼른 내라. 네. 6월 7일 자정까지 네. 국회법에 정한 절차를 이야기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서 이틀간의 여유가 더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면 되니까 네.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가면 되거든요. 네. 안을 내지 않고 왜 우리 의견을 안 들어주냐 하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예. 예컨대 내일 오후 본회의 전까지도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에 대한 안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민주당 안을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싸울 때 싸우고 예. 뭐 다툴 때 다투고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 또 의견 대립을 하고 그러지만 네. 뭘 결정해야 될 때 네. 그 순서를 정해놓은 게 국회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회법은 지켜야 된다. 네. 이런 게 그날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예. 기본적으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내일 2시부터 네. 국민의힘이 의총을 한다니까 네. 의총 결과도 좀 지켜봐야죠. 국민의힘 의총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도 보이콧한다고 한다면 그 후순위로 민주당 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다른 안이 나오면 그 사이에 예. 절충을 해서 다시 협상을 절충을 하는 과정을 거쳐갈 텐데 네. 그 어떤 경우에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는 지킨다. 알겠습니다. 지금 쟁점 상임위가 3군데입니다.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 이 3군데인데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이라도 좀 지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양당 공이 원하는 상임위가 이렇게 충돌할 때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율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을 내고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예, 안을 내고 예, 뭐가 안을 안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국회의장이 되고 네. 국민의힘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첫날 제가 당선 인사를 하면서 예. 거기에서 오늘 이 본회의가 끝나면 네. 바로 그 여야의 원내대표를 만나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도 못 만났어요. 예. 그리고 그 시한인 6월 7일 네. 그날도 내내 기다렸는데 못 만나고 예. 그리고 오늘 보자고 했는데 또 못 만나고 네. 그러니까 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한장민원실 하듯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가셔야 되나요? 글쎄. 그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걸까요? 글쎄. 어떻게까지 하여튼 해야 됩니까? 내일 하루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본회의 소집하는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 뭐 내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네. 판단해 갈 텐데 네. 내일도 본회의 소집할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좀 더 노력을 해봐야죠. 네. 내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예방이 있던데요. 네. 그 자리에서 혹시 대통령실에게 주문하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으신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국회에서 이제 여당이 야당한테 협치해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소수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어서 네. 답답함이 있어서 다수 의석의 야당한테 협치하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옛날에 그 일을 해봤어요. 123석의 네. 문재인 정부 첫해 소수 여당 예. 여소야대 때 예. 그때는 교섭단체까지 야당이 셋이어서 예. 3대1 협상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다가 우리의 교섭권이 없어서 아니 인수위 예, 인수위가 없었죠. 없어서 예. 장관을 계속 뭐 예. 3명씩 4명씩 보내는 바람에 예. 국회 파행이 7번이나 있었어요. 예. 그런 속에서도 제가 이 다수 야당들한테 네. 협치하자. 예. 여야정협의회도 만들자.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예. 결국은 진짜 힘을 갖고 있는 데는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고 네. 윤석열 정부가 네. 진짜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 정도인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협치하자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진짜 협치가 이루어집니다. 국회 안에서 여야 간의 협치 네. 그거는 아주 부차적이기도 하고 힘의 이 불균형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야당이 다 해서 법안을 만들어 봐야 대통령이 거부권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국회 안의 협치가 아니라 정부와 야당, 네. 여야정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 진짜 협치하셔라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지난번에 여야정 협의체를 좀 제안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예. 정부 얘기도 직접 좀 듣고 네.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 협치를 하셔야 된다. 네. 이런 틀만이 문제는 아니죠. 네. 야당하고 정부가 예. 상의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네. 제가 당선 그 인사 할 때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나친 거부권 예. 그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네. 거부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인 건 맞죠. 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 거부권이 이 국민의 권리, 네. 기본권을 해친다거나 네. 국민을 이롭지 않게 한다거나 네. 이런 성격을 갖는 거부권은 안 되는 거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네. 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거부권이 돼야 그게 거부권으로서의 제대로 네. 합법성을 예.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네. 점에서 예. 거부권에 대해서 예. 신중하게 예. 생각해 주셔라. 그게 삼권 분립을 지켜나가는 길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되면 국회의장으로서도 삼권 분립을 지키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국회의
어떤 이 권위 이런 네. 것들을 잘 존중해 주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상을 좀 해보자면 이미 14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셨고, 그리고 국회에서 바로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다시 또 이제 22대 전반기 국회 첫 번째 법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 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자명하다라는 여론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면 의장님께서는 좀 어떤 판단을 하시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네. 그 사용하는 거 자체가 위헌된 건 아니에요. 네. 말했듯이 예. 그게 위헌적 네. 거부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것은 그 위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거부권이 남발되면 국회의장으로서도 예.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아, 국회의 권위를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뭐 어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그때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막 그 행사 중이어서 좀 시끄럽긴 한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 현장 민원실을 매주 하는데 네. 오늘 희한하게 네. 저 앞에서 예. 노원 놀이마당 사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제가 처음 만들었던 단체이기도 해요. 그래요? 벌써 한 20몇 년 됐는데 네. 노원 놀이마당이라는 단체가 여기서 단오 축제를 해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소란스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뭐, 좋습니다. 여기 주변에, 저 주민들도 많이 나와서 구경들 하시고, 저는 이런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장 안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시면서 소통하고, 뭐, 또 우리 의장님 무슨 말씀 하시나 또 다들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약간, 공개 토크쇼 하는 기분도 듭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웃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남북관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라도 국회 정보위를 좀 빨리 그럼요. 열어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생각. 이제 국민들 걱정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국민들이 다 이미 경험해 봤고 네. 그것이 그저 이제 군사적인 위협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는 일은 우리 국민들의 밥그릇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예. 개성공단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국민적 이득이 생겼나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평화가 해쳐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큰데 더 넘어서 이제는 군사적 충돌 위협까지 네. 그런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네. 어떤 해법을 가질 건지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인데 네. 지금 이럴 때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예. 가동하지 않는다. 예. 이건 저는 국민들한테 국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민들은 또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그 탈북자 단체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20만 장을 보냈다는 것이고 또 오늘부터 뭐 난립니다. 지금 합참에 따르면 지금 뭐 근 100몇 개가 지금 왔다는 거고요. 300 몇 개인가요? 330개. 예, 오물풍선이 330개가 왔고 그 중에서 80여 개가 공중에서 식별이 됐다고 하고 이미 뭐 동네마다 터진 오물풍선이 굉장히 많은 건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또 원점 타격 얘기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 계속 강화되는 것인데 국회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국회를 한시도 그냥 이렇게 놀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국회의장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네. 한반도 평화가 해쳐지고 네. 이 충돌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네. 이런 문제 남북 간의 긴장을 규명하고 네.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는 일을 국회가 하는 일 네. 매우 심각한 문제고 네. 그것과 함께 국민들의 민생이 지금 너무 엉망이에요. 네. 너무 힘들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IMF 코로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한시도 그냥 방치해 놓을 수가 없어요. 예.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뭐 비단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의장님 판단은 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야죠. 네. 이거는 정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이런 지금 겪고 있는 물가고 네. 또 경제난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단기 처방도 필요하고요. 네. 장기적으로 네. 풀어낼 근본적인 처방도 필요하거든요. 예.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인플레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 25만 원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명징한데요. 국민 우선 좀 먹고 살고. 우선 먹고 살고. 야, 좀 먹고 살아야죠. 예. 국민들 다 죽어가는데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동네 상가를 한번 다녀보. 정말 형편없습니다. 문 닫은 가게가 엄청나게 많고요. 네. 제가 선거 때도 많이 다니고 요즘은 잘 못 다닙니다만 네. 선거 때도 많이 제가 이 전체 노원구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상가 도는데 한 20일 걸려요. 그 세 바퀴 돌았거든요. 예. 저한테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울어요. 제가 저 6시부터 합니다. 6시. 예. 예. 정해진 시간이 6시부터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인터뷰 중이어가지고. 네, 조금 이따 하세요. 어르신 8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민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 합니다.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대리인이냐. 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만 통과시키려고 아니, 하느냐.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국회법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네. 말했듯이 지금 민생의 위기가 이렇게 크고 남북관계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네. 국회를 정상화시켜야죠.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의견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네. 그게 합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국회에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네. 국민들이 기다려줍니까? 지금까지 정치에 대한 불신, 국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일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사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오는 국회법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네. 국회법의 절차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당선 인사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국회의장은 네.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다. 네. 국회의장은 국민 편이다. 국민들이 볼 때 지금 빨리 하라는 겁니다. 네. 이게 국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남북 간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 의견 차이 때문에 네. 그냥 지켜만 봐라. 예. 그런 국회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지체하고 기다려오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안이라도 내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절충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밤이라도 같이 새자. 네. 국회의장도 그럴 생각이 돼 있다. 네, 네. 그게 누구 편입니까? 국회의장 뽑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부의장 후보 내는 거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고 또 시한이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상임위원 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럼 국회의장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네. 우리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라고 하는 절차를 지키기 네. 위한 정말 노력을 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끝까지 거부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최종의 결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한번 전화 통화라도 해. 네, 뭐 하여튼 그건 또 공개적으로 제가 네. 만나자고 제안하는 걸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저로서도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가고 있습니다. 네. 왜 저렇게 거부한다고 보십니까? 혹시 대통령실 용산 눈치 보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음. 그건 뭐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네. 제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그런 네. 상황에서 그 뒤 배경까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 네. 어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여당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네. 협상이라는 게 원한 만큼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상대가 있는 건데. 네. 그리고 지난 선거 과정에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민심으로 표출된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런 속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랑 같이 밤새웁시다. 오늘 밤새워도 되고. 예, 예.
자, 의장님 제안하셨습니다. 나랑 같이 오늘 밤 새웁시다. 밤새워 토론하면서 네, 네. 예, 어떤 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길인지 함께 토론하자라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제안하시는 네, 네. 거죠. 예, 국민의힘에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 현장 민원실에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한테 이 현장 민원실은 특별합니다. 제가 그 전에는 국민들을 만나는 방법을 저 불암산 헬기장에서 했어요. 내가 매주 토요일 날 거기 올라갈 테니까 네. 나한테 하고 싶은 사람은 글로 오십시오. 그래서 예.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예. 올라갔어요. 와. 막걸리 몇 통 사들고. 근데 처음에는 막걸리. 처음에는 몇 분 좀 오시더라고요. 예. 꼭 절박하게 해야 될. 네. 그러더니 그게 산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네. 못 오세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거는 주민과 만남의 날 이렇게 정해서 우리 지역위원회, 제 국회의원 사무실,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날짜를 정하고 만났어요. 네.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많이 왔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정당의 문턱, 네. 국회의원 사무실의 문턱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사람들 잘 못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것도 답이 아니네. 예. 그러고 고민하다 시작한 게 이거예요. 아. 그래서 3년 했는데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 매주 나가면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민원도 얘기하고 성과를 본 사람들은 또 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재밌잖아요. 예. 그러고 거의 한 주도 안 뺐어요. 아. 여름에 비 오는 날만 못했어요. 예. 비 오면 뭐 방법이 그렇죠. 없잖아요. 예. 사람도 없어지고. 예. 눈 오는 날도 오고 네. 영하 20도 되는 날도 하고 와. 또 뭐 30도 헐 넘어가는 날도 그냥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동네 민심을 알고 또 정치인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네. 길이기도 하고 이게 한두 번 나오면 그러지 않는데 꾸준히. 계속 나오니까 네. 야, 저 사람 진짜 할래는 뭐야. 여기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예. 뭐 얘기 안 해도.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서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너무 많이들 나와주셔서. 그러니까 예. 본인의 정치에 대한 진정성 또 주민들의 아주 진심 네. 또는 날 것으로서의 민심 여기 와서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민주당 잘못하면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민주당이 아닌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센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저기서 오면서부터 욕하면서 와요. 와. 그럼 이제 뭐 예. 저도 승질 나서 한마디 할 거다 꾹 참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바닥에 생생한 민심이니까 네. 그런 거 듣는 게 네. 정말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난 현장 민원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네. 각자 현장 민원실을 하셔라. 아, 그러네요. 예. 253개 지역구에서 다 이렇게 현장 민원실을 하면 국민들이 답답한 속마음을 일단 어딘가에 토로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없던 모델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저도 국회 출입 꽤 오래 했지만 이런 의장님 없었어요. 늘 의장실에 의장석에 앉아 계신 그러니까 분만 이제 봤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처음 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국회의원 같지 않다. 동네 아저씨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먼 사람. 네. 선거 때만 와서 인사하고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보일 수가 없어요. 네. 국회일도 해야 되고 예. 우리 지역구 국민만 해도 20만인데 네. 내가 아무리 돌아다닌다고 어떻게 다 만나요? 네, 못 만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 딱 앉아 있으면 누가 그 얘기하면 아니 저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저는 일요일 날 겨울에는 2시부터 5시까지 여름에는 6시부터 9시까지 경춘선 기차 앞에 가 있으면 제 코빼기는 거기 맨날 걸려 있습니다. 저 안 보인다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오시면 언제든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 과정에 당에서 교체 지수 또 나오면 찍을 거냐 안 찍을 거냐 이거를 조사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가장 교체 지수가 가장 낮은 사람 중에 하나래요. 이게 다 이 효과죠. 예. 자, 저희가 시간을 더 뺏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시 1분 지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현장 민원실 저희가 스케치로 여러분들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